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음식 섭취를 위해선 치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식물을 자르고 씹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먹는 것에 지장이 생기죠. 많이 안 씹고 그냥 넘겨요. 김치 뭐 저는 깍두기 이런 걸 못 먹죠. 틀니를 사용하면 빠지는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위생관리도 어려워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 군데 가는데 잇몸이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임플란트 못 한다. 이제 그렇게 말을 몇 군데 들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나는 잇몸이 안 좋으니까 임플란트를 못 하고 어차피 다 빠져나야 되면 털리를 해야 되구나. 털리가 이렇게 힘든 거 모르고. 나이가 들수록 정상 치아 개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점점 줄어듭니다. 노년의 삶의 질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 문제가 있다면 하루빨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치아와 모양도 기능도 흡사한 상태로 제작이 가능한 임플란트가 그 대안이 될 수 있죠. 예전에는 안 됐는데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돼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그만큼 요즘에는 되냐 안 되냐의 문제보다 어떻게 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해줄 거냐 또 잘 해줄 거냐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서 조금만 더 정보를 찾아보시면은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제2의 치아, 임플란트로 제2의 인생을 되찾는 방법,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니다. 디지털 임플란트로 씹는 행복, 건강한 미소를 선물하는 신준혁 원장. 서경자 씨는 오랫동안 틀니를 사용해 왔는데요. 고정되지 않고 흔들리는 불편함 때문에 치과를 찾았습니다. 이때까지 쓰시던 임시 틀니 가지고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되는 형태를 잡았으니까 저거를 저희가 구강 스캐너로 스캔해서 내일 임플란트 수술할 때 그 가이드 위치라든지 임플란트 위치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잡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아래가 맞지 않은 틀니를 오랫동안 사용하면서 치아를 지지하는 치조골 소실이 심했습니다. 위턱은 뼈가 거의 없고 아래쪽도 치조골 소실이 많습니다. 여기 신경관이 있고 여기가 아래턱 뼈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거의 길이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임플란트 최소 길이가 이 정도인데 이게는 2, 3mm, 3, 4mm 정도밖에 공간이 나오질 않습니다. 본격적인 수술 전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모의 수술을 시행하는데요. 환자의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제 이런 보철이 이제 딱 적응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철에서는 이제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임플란트의 본래 그런 환자분이 기대하는 역할, 내치아처럼 쓸 수 있고 꼈다 뺐다가 아니라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게 이제 환자분들의 희망인데 그게 가능한 거죠. 앞쪽에서만 이제 4개 임플란트를 심고 고정이 되어 있는 보철을 만들 수 있는. 서경자 씨의 경우 치아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하던 임시 틀니를 스캔합니다. CT로 촬영한 뼈의 사진과 구강 스캐너로 촬영한 틀니 사진을 합성해 3D로 구강 형태를 구현해내죠. 컴퓨터상으로 잇몸뼈와 신경, 혈관의 위치까지 분석이 가능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임플란트의 위치와 간격, 심을 각도와 깊이를 정합니다. 이 뼈가 굉장히 얇고 신경관에 굉장히 아슬아슬하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볼 때 계속 어떤 위치에 심어야 될지 이런 걸 각도를 재가면서 저희가 실제로 이걸 디자인하죠. 모의 수술을 통한 수술 설계가 끝나면 맞춤형 수술 가이드를 제작하게 되는데요. 신준혁 원장은 모의 수술뿐 아니라 가이드 설계까지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설계한 가이드는 3D 프린터를 이용해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집니다. 임플란트를 심을 위치와 각도에 맞게 구멍이 뚫려 있는 마우스피스 형태인데요. 임플란트 수술 시 이 가이드를 착용하고 수술을 진행하죠. 우리가 시술에 대한 부분에 이제는 또 디지털화를 시켜서
좀 더 저희가 머릿속에 생각한 걸 손으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좋아진 환경이 됐죠. 그 환자분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치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영역이 확대가 된 겁니다. 임플란트는 심어 넣다라는 뜻으로 치아를 상실한 자리의 뼈에 인공 뿌리와 기둥을 심어 인공 치아를 만드는 치료입니다. 임플란트에 사용되는 티타늄 소재는 뼈 세포와 결합해 치아 뿌리를 대체하고 힘을 실어주는데요. 식립 전 자외선 광촉매 기술을 적용해 뼈에 더욱 빠르게 유착되도록 돕습니다. 과거엔 잇몸을 절개하고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이었다면 이 디지털 임플란트는 가이드를 이용해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도 정확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죠. 서경자 씨는 아래턱 뼈가 내려앉아 잇몸뼈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뼈를 이식하는 과정도 진행됐습니다. 수술이 끝나면 다시 CT를 촬영해 수술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위치가 이제 어머님 뼈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이쪽 부분을 이렇게 기울이고 여기는 바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수술이 됐고요.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염증 조직이 좀 이렇게 많아가지고 같이 제거하고 그래 했는데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수술은 아주 성공적으로 잘 된 것 같습니다. 몇 개월 뒤 최종 보철이 들어가면 완벽한 치아 형태를 갖출 겁니다. 유숙정 씨는 6개월 전 위아래 턱뼈에 전악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오늘은 경과 관찰을 위해 병원을 찾았죠. 지금은 최종 보철을 하기 전 단계인 임시 치아를 착용하는 상태인데요. 임시 치아 상태로 약 3개월 정도 교합 안정기를 거친 후에 최종 보철물을 삽입하게 됩니다. 오늘은 보철물의 본을 뜨는 날인데요. 환자에게 딱 맞고 편안한 보철을 만들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치아의 어떤 평면을 가져가야 될 곳은 여기인데 뼈는 이제 치아 잇몸은 이 정도니까 치아가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치아 타입에 이가 들어갔을 때는 여기가 굉장히 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채울 것이냐, 잇몸의 형태를 만들어서 그런 걸 이제 요걸 통해서 저희가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고. 오랜 틀니 착용으로 아래 턱뼈가 많이 내려가 위아래 치아가 물리는 높이, 고경이 낮아졌습니다. 입가에 주름도 많이 지는 상태였죠. 말을 못했어요. 혹시 말이 새어 나올까 싶고 나는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발음이 정확하지 않을까. 그것도 걱정이었고 노래방을 못 갔었고 요 입꼬리가 양쪽 입꼬리가 대칭이 되지 않고 한쪽은 내려앉고 그리고 살짝 주눅트인 것 같고 입이 합줄기가 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래 치아와 아래 턱뼈에 분포한 신경이 매우 근접한 상태라 이 하치조 신경이 없는 앞쪽 뼈에 최대한 식립을 진행했습니다. 아래쪽에는 사실 심미적인 부분보다는 기능적인 거,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앞쪽으로 임플란트를 만들어서 뒤쪽까지 연장을 해서 이를 만드는 그런 식의 이제 보철을 해줄 수 있고, 또 위쪽에는 뼈를 만들어서 임플란트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위치에 심어서 여기 인중이나 여기 팔자주름, 뭐 여기 여러 가지 환자분께서 고양이 주름이라고 하셨나요? 그런 주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최대한 또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보철을 만들어주는. 틀니를 오래 착용하면 입 주변 근육이 함몰돼 주름이 생기기 쉬운데요. 교합을 조금만 조정해도 이런 심미적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숙정 씨는 교합을 올리는 임시 틀니를 착용해왔죠. 만약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바로 보철을 만들어 버리면 이 부분이 이제 꺼지는 게 이제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 여기 보면 이쪽 부분이 지금 이쪽 보철 이 부분이 조금 더 받쳐져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잇몸 쪽으로 조금만 받쳐지면 여기 아마 잇몸이 이렇게 조금 더 여기가 조금 덜 꺼질 거거든요. 이 차이가
한 2mm 정도 차이 나는데 이게 외관으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치료 과정이 다소 길고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신준혁 원장은 완성도 높은 치료 결과를 위해 과정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뻐지겠다. 이 단계 하나하나가 이런 정성이 모여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환자분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기공사분의 도움도 필요하고 또 저 역시도 이런 중간의 단계가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나 이 단계 하나하나가 모여서 정말 좋은 결과를 이룹니다. 2주 뒤 병원을 다시 찾았는데요. 유숙정 씨의 최종 보철이 완성됐습니다. 자연 치아와 가장 색상이 비슷하면서도 내구성이 뛰어난 지르코니아를 사용해 기능은 물론 심미적인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을 해서 3D 프린터로 금속을 프린팅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게 이제 이럴 때 사용을 하면 굉장히 편하고 또 정밀도도 올라가고 또 보다 가벼우면서 강도가 높은 보철을 만들어 줄 수가 있죠. 앞서 식립한 인공 치근 위에 지대주와 최종 보철물을 삽입합니다. 환자에게 꼭 맞는 맞춤형 보철물을 제작했기 때문에 틀니처럼 쉽게 빠지거나 헐렁이는 불편함은 없을 겁니다.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보철을 그동안 치아 콤플렉스로 인해 자유롭게 대화를 하지도 마음껏 먹지도 못했던 유숙정 씨. 이제 평범한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은근히 어머님께서 제가 보니까 치아만 보일 것 같지만 실제로 어머님은 살짝만 웃었는데도 잇몸이 보이세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잘 보시면 안에 CP줄까지 다 넣어놨거든요. 요래야 자연스럽게 남들이 보면 딱 잇몸이 원래 이런 것처럼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 안 하시면 이게 의친지 임플란트인지 전혀 모르실 겁니다. 스스로 합주기 같다고 표현했던 유숙정 씨. 이제는 건강한 미소를 되찾았네요. 멋진 작품을 만들어 주셨으니까 제가 이제 관리를 잘해가지고 이쁘게 이제 또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가야지. 예, 감사합니다. 원장님. 아드님께서도 왜 눈에 백내장 수술하고 나면은 세상이 달라졌다. 이래 아름다운 세상이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듯이 그동안 가짜 인조 틀리만 하고 있다가 이를 지금 이제 완성을 하고 나니까 뭐랍니까 자꾸 웃음이 나고 자꾸 이래 입을 다물 수가 없고 그렇네요.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 100% 만족입니다. 임플란트는 적절한 치료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 시기를 미루다 보면 빠진 치아 공간으로 치열의 변화가 생기고 치주 조직에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김현순 씨는 치료 시기를 놓쳐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보면 어머니께서 이런 데 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서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이렇게 바르르 무너지기 전에 어디선가 한번 멈췄어야 됐는데 그게 없이 이제 계속 그냥 방치를 하시는 바람에 이제 다 무너지고 저한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저는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상황이 다시 또 반복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어떤 위치에 제가 어떤 보초를 해줘야 어머님이 이 문제가 다시 안 생길지가 그게 가장 중요해요. 빠진 치아도 많고 남아있는 치아에도 치주염이 심한 상태입니다. 이빨이 좀 치석이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막 이래갖고 지내다가 그래가 잇몸이 이제 좀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약도 먹고 했는데도 별 차도도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가 흔들리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진짜 2년 동안 이렇게 이빨이 망가져 놓으니까 음식을 못 먹으니까 먹고 싶은 욕망은 있는데 참 어쩔 때는 진짜 눈물도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빨리 좀 해가지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좀 이렇게 정말 내 먹고 싶은 거 딱딱한 것도 좀 먹어봤으면 싶어요. 치료의 범위가 넓다 보니 치료비 마련에 어려움을 느껴 시기가 늦어진 건데요. 증상이 심한 부위부터 차근차근 부담을 줄이면서 치료해 나갈 겁니다. 기초 밑에 신경관이 있는데 여기에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뼈가 많이 상해 있는 상태이십니다. 그리고 위에도 이런 데 보면 거의 뼈가 1mm도 안 될 정도로 뼈가 안 남아 있고요. 이쪽에도 뼈가 아주 없죠. 한 4mm 정도쯤 남아 있는 상태이십니다. 환자의 구강 스캔 데이터와 CT 데이터를 토대로 3D 모의 수술을 진행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도 설계하죠. 진행을 하더라도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곳부터 먼저 임플란트를 심어 놓고 기간이 짧게 들어가는 부분은 나중에 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능한 이유가 이 처음에 가이드 임플란트로 최종 보철 그리고 최종 임플란트의 위치를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한꺼번에 수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최적화된 환자분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시간이 이제 되게끔 순차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 나가는 거죠. 3D 프린터로 수술 유도 장치, 가이드를 제작합니다. 오늘은 이 가이드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식립할 부분만 잘라서 부분적으로 사용할 예정인데요. 이 가이드의 작은 구멍엔 모의 수술을 통해 설정한 식립 위치, 방향, 깊이가 맞춰져 있어 그대로 임플란트를 삽입하기만 하면 됩니다. 운전자에게 목적지를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이죠.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는 곳부터 임플란트를 식립하며 상악, 하악에 전악 임플란트를 진행할 겁니다. 결과는 좋을 것 같아요. 잘 도와주셔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술 직후 바로 CT 촬영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 사랑니하고 앞에 염증이 심한치 않은 일단 제거를 했고요. 뼈가 또 얇아서 바깥쪽에 이게 뼈가 뾰족하고 얇고 그래가지고 위에는 뼈를 조금 이렇게 다듬어야 되고 아래쪽에는 또 뼈를 보강하고 그렇게 해서 딱 제가 원하는 위치에 지금 딱 들어가 있거든요. 수술은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번에 이쪽 수술도 들어갈 거고요. 또 그 다음번에 여기도 들어가고 또 여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면 별 부담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 턱뼈에는 2개, 아래 턱뼈에는 하나의 임플란트를 삽입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고 두렵고 이랬는데 하고 나니까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좋아요. 예. 한꺼번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나눠하면은 저도 부담이 좀 덜 될 거고 먹는데도 조금 괜찮을 거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최남희 씨는 한 달 전 임플란트 최종 보철을 삽입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튼튼한 치아를 갖게 되니 먹고 싶은 음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됐죠. 덕분에 한 달 만에 몸무게가 2kg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음식에 제한을 안 받아요. 안 받고 아무거나 내 먹고 싶은 대로. 그 뭐 치아 때문에 아유 이거는 먹을 수 있을까 딱딱할까 이런 거 생각을 안 하니까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제가 살이 한 2kg 쪘거든요. 수술 전 어금니가 소실된 상태로 오래 방치를 하면서 씹는 기능이 어려워져 음식 섭취에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치아가 빠지면서 생긴 공간엔 음식물이 끼이고 입냄새도 많이 났죠. 어금니가 없으니 상악 앞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보철 치료를 받은 치아가 부서지기도 했습니다. 아주 소량껏 천천히 먹었죠. 그러니 남들 뭐 한 접시 먹으면 저는 한두 점 정도. 그래 거의 뭐 그래 밥도 같이 밥을 먹으면 친구들하고 먹어도 조금 먹으면서 오래 걸리고 그 보철이 들어가니까 잇몸 위가 까만 색깔이 비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 그게 보기 싫어서 다시 하려고 갔더만 치아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위쪽은 전악 임플란트, 아래쪽은 어금니 임플란트가 필요한 상태였는데요. 한 달 전 모든 치료를 마쳤습니다. 괜찮으신 것 같으세요? 네, 예. 굉장히 편합니다. 아, 이렇게 그래요? 두 번도 다시 안 했으니까 네. 놓고 음식을 먹으니 너무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과거에 받은 보철 치료로 잇몸이 까맣게 변색돼 콤플렉스를 느껴왔는데요. 치료 후 자연스럽고 하얀 치아를 갖게 됐습니다. 어머니 말씀 안 하시면 이게 전부 다 임플란트라고는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됐고, 예, 좋습니다. 예, 되게 좋으시고. 염증으로 인해 잇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빠진 치아를 방치하면서 치열도 고르지 않았죠. 잇몸뼈를 보강하면서 임플란트 치료를 진행해 지금은 바른 치열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치아 타입으로 가는 전략하고 또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잇몸이 들어간 보철을 만드는 전략이랑 또 오름포처럼 이제 아주 몇 개의 보철로 지지를 할 때의 그런 전략이랑 우리가 목표는 같아요. 자연스럽고 잘 씹히고 환자분이 보기에도 좋고 목표는 같지만 어떻게 해서 이가 나빠졌는지를 유추해내고 그걸 어떻게 회복을 시키냐 하는 전략은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다른 거죠. 8개월간의 치료 끝에 제2의 치아, 임플란트가 완성됐습니다. 덕분에 식욕도 들고 행복감도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씹는 행복이 최고의 보약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죠? 사실 전에 있던 임플란트 하기 전에 그 보철물 상태보다 지금 상태가 훨씬 깔끔하시죠? 예, 저 말씀드렸듯이 왜 까만 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보이고 네. 활짝 웃지를 못했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좀 많이 웃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딱 하나 어머님께 이제 부작용은 좋은 거긴 한데 전보다 살이 조금 찌셨어요. 네, 맞아요. 네. 네, 제가 한 2kg 늘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처음에 임플란트를 하시면 이제 잘 씹히고 하니까 그렇게 되세요. 근데 나중에 또 운동하시고 하면 또 빠질 겁니다. 임플란트는 주변 신경이 없어 특히 염증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구강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칫솔질은 기본, 치간 칫솔과 치실 등으로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관리에 따라 임플란트의 수명이 달라질 수 있죠. 첫째는 제일 중요한 건강. 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거. 첫째는 건강. 건강하다 보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넓어지고 또 이 나이 되면 사실 욕심을 이제 모든 걸 비워야 되는데 전에 같으면 어디 나갈래도 위축이 돼서 못 나갔는데 지금은 누가 뭐 봉사라 활동을 하러 나오라면 나갈 것 같아요. 자신이 조금 생겼어요. 임플란트는 씹는 힘과 모양새가 자연 치아와 흡사해 제2의 치아라고 불립니다. 특히 디지털 임플란트는 가이드 수술을 통해 절개하지 않고 정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제2의 치아, 임플란트로 제2의 인생을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난치성 임플란트야말로 서로의 생활이 환자분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치과 의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치료를 하는 만큼 환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간의 신뢰,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그걸 이제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 지켜지면 뭐 오래 쓰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 환자분께 책임감을 가지고 다 도와드릴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치과 의사들이 그럴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서로 간의 믿음,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